어떤 문제인가요? 다항식 px가 어떤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근데 2차식을 자세히 보면 인수분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2차식 나왔을 때 저런 거는 한 번씩 1차식을 찾아내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집어넣으면 좀 간단한 어떤 관계식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어쨌든 또 나눗셈이네요. 그럼 나머지 정리식에 의해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써보는 게 좋아요. px를 무엇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죠? 몫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나눠 떨어져요. 자, 이것들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나눠 떨어진다. 인수다. 자, 이것도 인수고요. 요거 인수분해에 대해서 나오는 1차식도 인수예요. 어쨌든 곱해지는 형태들은 다 인수예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qx도 인수예요.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2, 3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2차식 인수분해 확실히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요식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이어서 씁시다. 그러면 저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qx.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x 플러스 2 인수로 갔네요. x 마이너스 3도 인수로 갔네요. 그러면 이 두 문장으로 두 개로 우리는 인수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 저게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죠. 이 부분 0이 되게 하는 x값, 0이 되게 하는 x값.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 여기는 x는 3.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 p-2는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세요. x에다 집어넣기로 마음먹었으면 나와 있는 모든 x에는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 0이잖아요. 오, p-2는 뭐다? 뭐 없네요. 나머지 없잖아요. 나눠 떨어지잖아요. 0.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찾아낸 게 p3. 그러니까 이 부분 0이 되게 하는 x값이 3이죠. 3을 대입했더니 자, 또 없죠. 나머지 이 부분 0이고 나머지 없죠. 이게 0. 자, 그런데 px에서 우리는 a, b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미지수 두 개죠. 조건식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a, b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px의 x값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 라는 걸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봅시다. 이건 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의 3승 그러면 마이너스 8이에요. 그게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6. 그 다음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예요. 그래서 4a. 그 다음 마이너스 또 있네. 마이너스 bx인데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b가 되겠죠.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12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 주니까 4a 더하기 4a 더하기 2b는 나머지 여기 요거를 넘길게요. 넘겨서 뒤집었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이 넘어가니까 28이죠. 4a 더하기 2b는 28이다. 그래서 2로 약분해 주는 게 좋겠네요. 2a 더하기 b는 14. 자, 이거를 1번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a, b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 관계식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p3이 0이라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3을 px에 x에다가 3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3의 3승 27 곱하기 2니까 54죠. 그래서 54. 그 다음
여기 3의 제곱, 그러면 9a.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b네요. 마이너스 3b 3을 대입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2. 자, 그게 0이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면요. 9a 마이너스 3b는 54에서 12를 빼니까 뭐가 되죠? 42가 되죠. 54에서 12를 빼면 42.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4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식 정리하니까요. 뭐가 됩니까? 좀 올릴게요. 그러면 3으로 약분을 하면 3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1, 3, 3, 4, 12 마이너스 1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얘를 2번이라고 합시다. 둘이 연립하면 a, b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는 1번과 2번식을 그대로 더하면 a 값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1번, 2번 식을 두 식을 더하면 2a 더하기 b, 3a 마이너스 b, b 없어지죠? 그러면 5a는 14, 마이너스 14 더하니까요 0이네요. 따라서 a 값이 0. 자, a 0 어디다 집어넣든 간에 b는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나누어질 때 무엇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 구조로 분명 써보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꼭 인수 정리를 쓴다라는 거. 인수 정리의 의미를 우리가 활용하면 무엇을 집어넣으면 어떤 게 된다라는 조건식을 우리는 분명히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0. 그리고 이 생각도 꼭 하셔야 돼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풀이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형태의 상황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 나눗셈, 나머지 정리식의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다시 한 번만 쓰겠습니다. 2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12. 요 식을 무엇으로 나눴습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몫이 있을 거고요.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없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정리식으로 표현한 것 또한 어떤 식입니까?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엇으로 나눴을 때 몫이 무엇일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전개하면 똑같다. 그래서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계수비교법이 제일 무난합니다. 수치대법 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계수비교법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a, b 값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풀지 여러분이 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면 되겠죠. 그 의미도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정리, 나눗셈 이게 항등식에 기반한 문제들입니다. 그 원리들이에요. 자, 요 3차식을 몇 차식을 나눴어요? 2차식을 나눴어요. 둘이 똑같아야죠. 항등식입니다. 그러면은 3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몫은 몇 차식이 될 수밖에 없다? 1차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수가 낮으면 이런 항등식에 대한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어요. 이 미지수들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고차의 개수 여기 2 나와 있네요. 다른 건 없잖아요. 최고차의 개수는 여기서 1차항의 개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x의 제곱과 곱해지는 x 앞의 개수랑 곱해지는 게 2가 되기 위해서 요 1차항의 개수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지수 하나만 남았네요.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이 처음에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도 미지수로 놓고 여기를 뭐 cx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놓고 아예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요 다항식의 그 앞에 개수들을 바탕으로 이 목 부분의 각각 개수들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최고차의 개수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몫의 최고차의 개수가 2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숫자 나오는 거 어디가 나와? 상수항이죠. 여기 남은 거 상수항이 이제 미지수만 알면 되죠. 여기 요 값만 알면 되죠. 근데 여기랑 이 상수항이랑 요 마이너스 6이랑 곱해서 상수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몫의 마이너스 이 부분 상수항이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여기 곱해진 이 두 부분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앞에서 첫 번째 이제 풀이 방법대로 이제 인수정리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푸는 것보다 이게 훨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등식의 방법에 대해서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개수비교법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어떤 거를 선택을 해서 푸는 게 더 편리하고 더 정확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하면 전개를 해서 A하고 B 값을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면 2x의 3승, x 3승은 요거밖에 없죠. 그 다음 2x의 제곱,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선생님 잘못 봤네요. 여기 2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 맞네요. x의 제곱 앞에 개수는 여기 마이너스 2x의 제곱, 여기 플러스 2x의 제곱. 그래서 0. x의 제곱의 개수는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러니까 x 제곱항은 없다란 얘기죠. 자,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 1차를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2x,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2x. 그래서 1차의 개수 마이너스 14x. 그 다음 이제 상수항만 남았죠. 마이너스 12. 따라서 이제 서로 개수 비교를 해주니까 그냥 갑시다. A는 2차의 개수 없죠. 0.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4. 바로 쓸게요. 14. 어때요? 자, 이런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이 나눗셈에 대한 구조와 식이 항상 같게 되는 항등식에 대한 그 구조를 이해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분명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7번 문제. 자, 이 문제 또한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서 미지수 두 개를 구해라. A와 B의 값을 구해라. 미지수 값을 구하라고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조건에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지고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라는 이제 두 개 조건 줘줬죠. 미지수 두 개를 구하는데 조건 두 개. 그러면 이 조건들로 우리는 미지수 A와 B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저 또한 지금 나눗셈이네. 그러니까 나눗셈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으로 저 조건을 어떻게 쓸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x의 3승 마이너스 2ax의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4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몫을 ax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숫자 2를 대입해서,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을 쓴다는 얘기야. 숫자 2를 대입해서 x에 2
대입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얻게 될 거예요. 자,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여기에 4 곱하기 2니까 그래서 8a 다음 여기에 2 집어넣으니까 2b 마이너스 4는 여기 2 대입하니까는 없죠. 0.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식을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2b 자, 숫자 8 마이너스 4는 4죠. 넘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자, 그러면 양변을 뭘로?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2로 나누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릴까?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자. 그러니까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해버리면 이는 4a 마이너스 b는 이게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얻어낸 식을 1번이라고 합시다. 다음 두 번째 조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자, 이거를 또 이제 주어진 나머지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 x의 3승 마이너스 2ax의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4를 뭘로 나눴어요? 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그러면 거기에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3이래요. 이런 저기 두 번째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으려면 이 부분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래서 마이너스 2a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자, 여기 0이죠 남는 거 3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죠 넘기면 3 더하기 5가 되니까 8이 되겠죠. 이게 부호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 봅시다.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 이 식을 2라고 합시다. 자, a, b를 구하는데 조건식 두 개 얻어냈네요. 그러면 둘이 연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a, b 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보니까 4a 마이너스 b는 2,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 그래서 1식과 2식을 더하면 b가 없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4a, 2a. 그래서 6a는 2 더하기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6.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1번에 넣든 2번에 넣든 우리가 마무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2번에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이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얻어낼지 고민하고 정리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면 나머지가 무엇이다 라는 거에서 나머지 정리식을 우리가 나타내 봤더니 쭉 나누는 식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숫자를 x에다가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a,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냈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안녕하세요. 계단은 8번 문제. 여기에서 당식 px를 x-3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자,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px를 x-3으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번 이 구조적인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게, 무엇으로 나눴을 때 x-3으로 나눴을 때 무엇이 몫이고 무엇이 나머지가 된다. 그러니까 요게 나머지 정리해서 구조적으로, 자, 나누는 식, 이거는 나누어지는 식, 그 다음에 목, 그 다음 나머지, 이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를 몫이라고 또 얘기해 보면, 자, 이렇게 읽어요. 이 구조로 되어 있을 때, qx로 나눴을 때 몫이 x-3이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관계에서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이 구조적인 나머지 정리식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눴을 때 나머지는 중요한 성질 있죠. 요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는 차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야 된다. 한 차수 낮은 게 아니라 그냥 낮아야 된다. 요 1차식이니까 1차식보다 낮은 차수는 이제 0차식이 되겠죠. 1보다 낮은 차수. 이제 여기서 차수를 얘기하는 거는 정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자연수. 그러니까 1차보다 낮은 거는 그다음 숫자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0차식 상수. 2차식으로 많이 나눴으면 뭐가 돼야죠? 나머지는 1차 이하, 1차든 아니면 상수가 되든. 그런데 1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차가 됐다? 2차식이 됐다? 1차식이 됐다? 그러면 확실히 나눗셈을 한 게 아닙니다. 뭘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을 나머지라고 얘기를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 r, 이제 어떤 x 미지수 x에 대한 다항식이 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r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상수, 상수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꼭 기억하세요. 요 구조에서 읽어보면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이때 문제에 나옵니다. px를 2x-3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qx와 r을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뭘로 나눴어요? 2 곱하기 x-3. 그러면 요 px라는 식이 2x-3으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몫이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이 나머지가 무엇이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구조를 보고 우리가 만들어 보면 이 부분을 뭘로? x-3 앞에 2가 생긴 거예요. 위에 있는 식을 보세요. 같은 px인데 여기는 x-3 qx, 그냥 단일한 x-3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앞에 2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2를 곱한 거니까 원래 이 식하고 똑같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뭘 해줍니까? x-3, 여기는 그냥 1이에요. 근데 여기가 2가 됐어. 그러면 여기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2분의 1을 곱해주면 요 식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써주면 되죠? qx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식이 처음에 있던 조건을 나타내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 x-3에 곱해져 있는 형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원래 있던 거에 2가 없었는데 2를 곱했어요. 그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2분의 1을 곱하면 위에 있는 식과 똑같죠. 그리고 옆에는 qx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대로 r이다. 위에 있는 식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요. 자, 그러면 px를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 준 대로 읽어주면
2x-3 2x-3으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제 몫이 되겠죠. 몫이 2분의 1 qx고 더하기 1차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럼 확실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 x-3에 대해서 뭐 묶어지거나 나눗셈하거나 뭐 간단하게 생각해도 얘보다 차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부분은 뭐다? 나머지다. 따라서 현재 문제에서 2x-3으로 나눈 몫은 2분의 1 qx가 되고요. 나머지는 변함없이 원래 있던 x-3으로 나눈 나머지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식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x에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집어넣은 것과 나머지가 같다고 그랬어요. 위에 식 보세요. x-3 0이 되는 거 3이죠. 이 두 배 해봤죠? x-3 여기에 0이 되는 x값 3이죠. p3 p3이 지금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요 모양이 식의 나누는 식의 모양이 똑같다면 나머지는 같을 수밖에 없죠. 대단원 9번 문제.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또 살펴봅시다. 2차식 px에 대하여 p1-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이고 xpx는 x-1, x-4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때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막이라면 어쨌든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먼저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p1-x를 x-1로 나누면 자, 몫이 있겠죠. 그 몫을 ax라 할게요. 나머지는 당연히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상수로 나와야 되겠죠. 나머지가 있네요. 4. 자, 첫 번째 조건. 근데 요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먼저 써놓고 가는 게 나아요. 주로 이런 나머지 정리에서 표현되어 있는 특히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숫자를 대입해서 어떤 관계식을 우리가 끌어내고 있어요. 즉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좌우 양변에 대입하면 되죠. 뭐 대입하면 돼요? x1 대입하면 되죠. x에 1 대입하면 무엇인가 관계식 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 1을 대입하면요. 여기 1을 대입하면 0이 되네요. 이 가로 안에가 1-1이니까 b0은 자, 이 부분 상관없이 0이 되죠. 그래서 4 오른쪽 지금 4가 남으니까 첫 번째 관계 p0는 4라는 요 관계를 얻어냈습니다. 두 번째 x p x 이거는 x-1 x-4 2차식인데 친절하게도 인수분해를 해놨네요. x-1 x-4로 거기다가 나눠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몫이 있을 건데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나머지 정리 형태의 관계식으로 나열을 하고 지금은 이게 좀 많이 편리할 겁니다. 많이 또 생각날 거고요. 그러니까 1을 대입할 때와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이 부분 0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뭐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에 1 대입하면 자, 여기 모든 x에다가 다 대입해야 돼요. 여기 1, 여기 x 있죠? 1, 여기 1. 그래서 p1은 0이다. 그 다음 x에 4 대입. 4 대입하면 여기 4, 여기 4. 이 부분 0이네요. 그래서 4,
P4는 0이다. 이 4는 쓰지 않아도 되죠. 어쨌든 P4는 0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낸 조건이 P0은 잠깐만요. P0은 4, P1은 0, P4는 0. 그래서 3개의 조건을 찾아냈어요. Px에 대한 지금 값에 대한 대응값을 0은 4, 1은 0, 4는 0 이라는 거를 얻어냈어요. 근데 지금 조건 보니까 Px가 2차식이에요. 2차식이라는 거에 의해서 P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미지수가 3개로 우리는 Px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미지수 3개 값을 요 주어진 3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으면 어떻게든 요 문제를 Px를 찾아서 x-2로 그냥 나누든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는 거는 x에다가 2 집어넣는 P2하고 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라도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능력은 꼭 길러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좀 더 간단하게 좀 구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자, 중요한 또 포인트 나누어 떨어진다. xpx가 x-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요식 잘 보세요. 그러니까 xpx는 x-1, x-4 무엇인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xpx는 x-1, x-4 이것들을 뭘로 인수로 갖는다. 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 px가 2차죠. 이게 2차. 근데 x 곱해졌으니까 3차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x-1, x랑 같은 어떤 공통의 인수 안 돼요. x-4도요. 그러면 bx가 x라는 요 인수를 갖고 있겠죠. 서로 같은 형태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px는 자동적으로 x-1과 x-4를 인수로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최고 차이 개수는 모르니까 여기에서 요 두 개의 문장에서 우리는 px가 x-1, x-4를 인수로 갖고 있다. 근데 최고 차이 개수는 모른다 라고 해서 여기를 미지수로 넣으면 되겠죠. 아, 어때요? 그냥 저기 px에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연립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 문장, 이 나눠 떨어지는 조건을 주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인수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저 보시면 두 번째 여기 x-x-4 요거 두 개를 바탕으로 우리는 px를 한 문자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아직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바로 p0은 4죠. 저걸 이용하면 px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 자, p0이 4라고 했기 때문에 0,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래서 4a가 되겠죠. 이게 지금 4라고 그랬었어요. 요거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a 값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은 px가 a1이니까 그냥 x-1 곱하기 x-4만 써도 되겠네요. 자, 이 형태라는 거. 자, 근데 이제 본 문제로 들어가야죠. 자, 본 문제 체크. px를 x-2로 나눌 때 나머지 자, 요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P2라는 거를 구하면 된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뭘로 나눴어요? 이 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 부분 R
자, 여기에는 몫이 당연히 곱해져 있겠죠. 요거를 구해라. 나머지를 구해라. 자, 그러면 저 나머지는 x에 뭐 대입하면 돼요? 2 대입하면 되겠죠. 이 부분 0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P2 그게 나머지 R이다. 2 집어넣으면요. 여기 왼쪽 이 PX 우리 구해놨잖아요. 거기에다가 2 대입하시면 돼요. 2-1, 2-4,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즉 그게 뭐야? 나머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머지 R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관계식, 요 관계식 써보고 어떻게 활용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정리하셔야 돼요.